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 경기를 리뷰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 울산 팬들로서는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를 해야지 이제 추격이 가능한 선두 추격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지난번에 좀 크게 졌어가지고 좀 승리를 기대하셨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기대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우셨을 결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원 팬들로서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겼을 거를 에이, 승점 잃고 왔네 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 팬들보다는 수원 팬들이 좀 더 좋아할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울산이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수원은 수원대로 경기를 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울산 쪽에서 안 되는 점이 뭔지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둑아를 불러와서 먼저 울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짙은 파란색을 울산이라고 하고, 이 하늘색에 가까운 색을 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주중에 전북하고 경기가 있으니까 좀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중원에 이제 김성준, 신영민 조합이 나왔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중원장악이 안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자 답답했던 점은 확실히 김지현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얘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어, 광원에서 했던 것만큼의 못 보여줄까? 왜 슈팅을 안 하지? 왜 이렇게 터치 실수가 많지? 답답하지? 라는 느낌을, 왜 자꾸 내려오기만 하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원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나 김병수 감독님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김지현 선수가 작년까지 거기서 핵심 선수였고, 제가 뭐, 막 인터뷰도 여러 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지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지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지금 울산에서 거의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는 저도 100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신 지도자들도 계시고 선수들 자체도 저보다 훨씬 축구를 잘 알고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본인이 하는 거랑 다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문제가 뭔지 발견을 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전문적인 거라 가지고. 자, 일단 김지현 선수가 제일 그 강원에서 영입될 때, 울산에 영입될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거는 활동량이 많고 많이 뛰어주고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뭐 득점력도 10골씩 넣으니까 괜찮다, 두루두루 잘해줄 수 있는 선수야라는 이유로 이 김지현 선수의 합류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김지현 선수를 보면은 무색무취에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 그러면 김지현이 죽었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김지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려 그러면 이 선수가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내려오는 거는 폭이 넓은 움직이니까 좋지만, 이 선수 기본적으로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 김지현 선수가 대체로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활동 반경이 여기가 많아요. 그쵸? 요 위치.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 같기도 하고, 이 중앙 수비수 앞에 있는 데서 많이 움직여줍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쪽에서 빠져다니면서 이제 패스를 받아주기에 각도를 내주기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받아가지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 자일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수비 선수들, 제가 공을 한번 불러올게요. 공이 이쪽에 있다. 김지현이 이렇게 움직인다 받으러, 혹은 이렇게 내려가 준다라고 할 때, 이 수비수들은 대체로 이 공과 함께 선수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여기 있으면 선수들 시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대체로 사람의 뭐 시선 각도가 뭐 시야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랬을 때 김지현 선수가 항상 여기서 놀아요. 그죠? 아이고, 이건 다 지워지나?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비수도 이 중앙 수비수도 여기. 이 중앙 수비수도 여기서 공과 함께 여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김지현 선수가 수비수들 앞에서 노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러 가면, 이 선수가 안 그래도 이 수원처럼 쓰리백을 쓰는 팀이라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여기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김지현 선수가 내려가선 할 게 없어요. 공을 받아준 다음에 다시 리턴을 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돌아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앞에가 아예 그냥 벼요. 어.
여기에 받아줄 선수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오늘 전반전에 보시면 이동경 선수가 뒤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본인이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이동경 선수가 내려가서 이쪽을 뭔가 이렇게 좀 벌려지고 빠져나가게 되면 김지현 선수가 이쪽까지 내려와서 거의 미드필더랑 동일선, 거의 최성근하고 비슷한 동일선에서 여기를 이렇게 공을 받아주러 가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수원이 수비적인 거에 기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비적인 팀들은 여기 있는 선수들이 절대로 대인 마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비의 기본 자체가 대인 마크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예요. 지역 방어인데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럼 이제 대인이죠. 이 위험지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역 방어이기 때문에 여기 다 쉬는 거예요. 김지현이 없으면 여기가 다 쉬어요. 거기 뒤에서 놀아봐요. 왜냐면 골이 볼이 여기서 돌면 공이 위협적인 위치에 공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받을 사람도 없는데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선수 다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최성근만 따라 붙으면 압박해 가지고 실수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김지현이 내려가는 게 잘못이냐? 저는 조금 잘못했다 보는데 이게 전적으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려가는 걸 어떻게 써야 될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김지현 선수가 지금 전혀 안 쓰는 공간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현 선수 움직이는 공간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활동폭이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를 쓰면 되냐면 여기를 쓰면 돼요. 이 수비수 옵사이드 라인 뒤를. 그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럼 활동 반경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쪽을 다 쓸 수가 있다고요. 혹은 이쪽도 쓸 수가 있고요. 공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제가 보기 김지현 선수가 너무 뒤로 내려가는 거는, 여기를 들어가면 옵사이드 라인이 있으니까, 보통 이 옵사이드 라인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뒤는 일반적으로 죽은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공을 애초에 받을 때 여기서 공을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옵사이드를 피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를 아예 못 쓰는 거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쓸 수가 있어요. 언제 들어가냐면, 이쪽에 있는 선수가 예를 들면 공을 여기 딱 패스를 잡았다. 그러면 일로 빠져들어가거나, 여기 순간적으로 이쪽에 공이 들어왔을 때 빠져들어가거나, 혹은 뭐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가 내 공간이 되잖아요. 그죠? 네. 내 공간이 되잖아요.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럼 단순히 공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바쿠가 공을 잡았어요. 김지현 선수가 일로 잘라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는 아마 여기 바코를 막느라고 안 따라올 거고, 이 3번 선수가 따라오겠죠. 여기 있는 중앙, 아마 민상기가 따라왔겠죠.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측면 이쪽 뒤쪽으로 예를 들면 빠져나가면 이 선수가 따라오겠죠. 왜냐면 위협적인 위치로 가니까. 그럼 중앙이 비잖아요. 그죠? 이 선수한테도 자리가 난다고요. 오히려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이동경한테 공간이 났겠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쪽을 들어가요. 근데 패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보통은 공격수가 빨리 들어가니까 옵사이드 라인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따라 나왔다가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선수는 대체로 시야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로. 뭐냐면, 아, 쟤 옵사이드 라인 들어갔구나. 쟤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여기서 다시 돌아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이쪽 들어갔다가 나와주는 거, 들어갔다가 나와주는 거, 들어갔다 나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논다고 연계형 공격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더 공간을 빡빡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좌우 쪽 측면으로 빠져주거나 중앙 쪽에 공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 수비 뒤를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공간이 넓어지고, 그게 김지현 선수가 가진 장점이잖아요. 사실 많이 뛰고 상대편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정통파 9번들이나 메시 같은 선수가 해야 되는 롤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지현 선수가 이제, 제가 좀 엄밀히 좀 냉정히 말해서 김지현 선수가 기술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메시 같은 선수는 더더욱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펠리페나 뭐 세징야 막 이런 선수들, 뭐 1대1이 좋고 막 힘이 좋고 높이가 좋고 발기술이 좋고 한 명 제칠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지현이 뭐 중거리 슛이 막 무지막지하게 좋냐? 가끔 하나씩 터지지만 또 그만큼은 아니에요. 세징야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럼 김지현이 강원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죠. 김지현은 어떻게 했죠? 공 잡으면 측면 빠져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하던 게 이쪽 이 풀백 뒤를 노려서 여기를 많이 빠져다녔어요 사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많았고 또 받아 주고 연결해 줄 때는 들어가는 이쪽으로 많이 움직여 가니까 이쪽으로 많이 움직여 가니까 이 선수가 움직이는 것만 하면은 이쪽을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뒤로 당겨 놓고 이 뒤쪽에다 당겨 놓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이쪽에다 당겨 놓고 이 선수가 이쪽을 좀 더 넓게 쓰는 효과. 해서 이쪽에 잡아 놓고 그다음에 다시 연계해 주고 측면에다가 뭐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득점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김지현 선수가 그냥 슈팅도 많지만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수비 앞으로 움직이면서 잘라 먹는 형태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김지현 선수는 뒤에 가 있고 오히려 침투하는 것들을 이쪽 측면에서만 하는 거죠, 사실. 특히나 박호는 잘 안 하잖아요. 박호는 발밑에 들어오는 거 좋아하니까. 이동준 선수만 여기를 가고 김지현 선수 뒤에만 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수비수들도 움직일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가 있으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답답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러면 야, 근거가 있냐라고 물으실 텐데 저는 좀 짚어드리고 싶은 장면이 후반전 들어와서 힌터지어가 2개 정도 했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골대 맞춘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장면들 다 보시면 힌터지어가 그 공을 받으러 출발할 때 위치를 보시면 절대로 이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하진 않아요. 여기서 출발해요. 공 받을 때. 예를 들면. 민상기 옆에서. 이 최종 라인 옆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 선수들은 수비수들은 공도 봐야 되고 내 옆에서 아까 저기 시야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전진 패스가 들어가요. 높이. 그러면 이 선수는 공 여기다 봐야 되죠. 공을 봐야 되니까. 일단 공 언제 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비수만 공격수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쪽에 이 선수가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내 뒤에서 움직이는데. 그죠? 내 뒤에서 움직이니까 시야 밖에서 움직이고 공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까다롭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김지현 선수 움직임하는 활동폭이 여기 있다. 이 선수들 시야 앞에서 놀고 있다.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예, 요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힌터제어가 오늘은 확실히 움직임 쪽에서는 훨씬 나았던 것 같고, 어, 이런 점들을 힌터제어를 좀 보고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힌터제어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찬스도 있었고, 분명 힌터제어 쪽에는.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조금 점점 더 답답해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이 아, 이 촘촘하게 쌓으면 못 푸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 팀들이 상대하는 팀들도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더 뚫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잘 대응한 거기도 하고 좀 전반전에 안 됐던 건 장면이긴 한데 오늘 이제 골 넣은 설령우 선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현영민 해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왼쪽 발을 왜 안 쓰냐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나온 게 바코잖아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린 바코 좋아하는 위치가 절대로 와이드하게 안 써요. 약간 여기 있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메잘라 위치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본인 공 많이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측면을 와이드하게 쓰질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설령우 선수가 아니라 홍철이었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썼을 텐데 그랬으면 이제 이 선수가 딸려 나가고 말씀드렸지만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는 이 파이브백을 쓰는 팀들은 여기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격하기가 편한데 지금 설령우 선수가 이쪽에서 자꾸 왼발로 와이드하게 안 쓰죠. 왼발로 드리블을 안 치니까 한 이쪽에서밖에 안 치고 와이드하게 못 쓰고 여기서 자꾸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공간이 좁아지죠. 바코가 서 있는 공간하고 좁아지잖아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반전의 문제였던 거고 이거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왼발잡이 윙어가 없고 팀 자체 김민성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잘하고 그 오른발잡이라는 건 뭐 변하진 않는 거고 홍철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울산의 대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후반전에 설용우 선수의 왼발 크로스를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김태환도 오른발인 줄 알았는데 자꾸 왼쪽으로 치니까 이거 올리나? 접겠지? 하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쪽에서 일단 공격이 좀 풀리는 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약간 팀적인 문제인데요. 후반전에는 아예 설용우 선수가 수비할 땐 내려와서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울산이 그때는 아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을 와이드하게 쓰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설용우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쪽은 김성준이 주로 이쪽을 커버하면서
이쪽에 여기서 길어진 패스 길이를 메우는, 여기를 연결점으로 삼는. 근데 불투이스가 왼발이 또 패스가 좋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점으로 삼아 가지고 설령을 약간 윙처럼 쓰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았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포지션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수들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강원에서 잘하는 그 선수들 배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상대편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 선수들의 배치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지션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설령우가 그냥 뒤쪽에 있고, 여기 있으면 김태환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바코를. 그죠? 그러면 여기가 물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넓게 되겠죠. 요런 효과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려 쓴 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설령우가 어찌됐든 발밑에 들어온 거는 간수를 잘하는 선수니까 이쪽에서 공격도 연결을 해주고, 그거는 울산의 대처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스쿼드에서. 그래서 실제로 골도 나왔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대처였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중앙 쪽에서 풀어주질 않으면 이 측면도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보시면 이제 이동준 선수도 점점 뭔가 조용해지는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측면이 살아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측면이 살아나면 중앙도 살아나고요. 중앙이 살아나면 측면도 살아납니다. 왜냐면 공이 중앙으로 딱 들어왔는데 여기 너무 잘 지켜주고 막 뭔가 돼요, 중앙에서. 여기가 막 위협적이야. 그러면 이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좁히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중앙에 많이 준다. 그럼 좀 좁히자. 그러면 측면이 편해요. 그죠? 근데 또 측면이 너무 잘해. 그러면 커버 나가자. 그럼 중앙이 편해요. 그죠? 이게 그래서 둘 다 잘 되면 공격이 너무 편하게 되고, 그게 이제 최근에 처음에 이제 시즌 초반에 울산 잘 될 때 보여줬던 게 그런 측면도 잘 되고 중앙도 잘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중앙이 안 풀리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김지현 선수의 빠른 어떤 경기력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무슨 기술이나 뭐 어떤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전술에 녹아드는 문제,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도 안 드렸는데, 여기서 김지현 선수가 내려가다가 간단한 거 미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받다가 미스하는 거.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제가 김지현 선수를 좀 약간 커버 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미스하는 거 다 압박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미스가 물론 이제 뭐 리턴 패스가 짧은 경우들도 실수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김지현 선수 몸 방향이 울산 쪽 골대를 보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뒤로 내려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할 게 없어요, 사실.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럼 실수를 덜하고 덜 뺏겨도 더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그냥 가서 들이박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원터치 해결을 못하고, 받은 다음에도 원터치 해결을 못해요. 여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본인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끌다가 뺏기거나, 줄 데 없으니까 그냥 떠넘기듯이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 같은 애들은 여기 다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편 실수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역습하려고. 근데 이게 지금 어영부영 나가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밍에서 패스가 나가다 보니까 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지현 선수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옆으로 잡아놓고 빨리 측면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목적이 받아주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받아서 뭘 하겠다가 없다.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받아서 받으면서 돌자. 그래서 슈팅 때리자. 이게 김지현의 어떤 과감성이었고, 받아서 잡은 다음에 밀고 가자 하던가, 아니면은 받아서 측면 내주고 나 앞으로 가야지,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냥 받자까지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적어놓은 거 하나 또 얘기를 못할 뻔했는데, 제가 좀 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했던 장면은 전반 45분입니다. 전반 44분 50초, 55초, 50초. 이게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박호 선수가 중거리 슈팅 때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울산이 끊어가지고 역습으로 나온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김지현 선수가 센터 서클 근처에서 공을 잡아요. 저는 그때 어, 김지현의 부진을 보려면 그 한 장면으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걸 앞으로 잡아놓냐, 그러니까 수원 골대 쪽으로 잡아놓냐, 뒤로 잡아놓냐를 보고 김지현 선수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잡아놓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 뒤로 잡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 측면에서 역습을 하고 올라오다가 김지현 선수가 공을 뒤로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전개하고 그게 이제 바코 쪽으로 나와서 결국에 슈팅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은 사실 김지현 선수가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잡아놨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밀고 올라오면 공을 잡고 직접 본인이 드리블을 치고 밀고 오면 이 선수들도 뒷걸음질 치면서 막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달려들면 예를 들면 측면에 있는 이동준이나 바코가 잘라 들어오면 이 뒤를 주게 되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위협적이잖아요. 전진하면서 하고 이쪽이랑 타이밍 맞춰가지고 침투 패스를 넣어야 바로 슈팅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뒤로 잡아놓고 연계가 된다? 뭐 뺏기지 않았으니까 의미는 있지만 이거는 속도를 살린 공격을 하는 거에는 별로 적합하진 않죠,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김지현 선수가 가히 좋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선수 탓, 선수 잘못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김지현 선수가 완벽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수가 완벽하진 않고 다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김지현 선수가 지금 좀 헤매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좀 코칭 스태프들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팀 자체로 봤을 때는 김지현 선수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힌터지어가 좀 나와주는 편이 조금 울산의 성적을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길어졌네요. 20분씩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김지현 선수의 팬이다 보니까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안타까워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강원에서 안 일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울산은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수원은 정말 저는 감독이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팀이 아닌가 라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진짜 너무 고전했고 그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FA컵 우승했지만 저는 뭐 FA컵 우승할 때도 그랬거든요. 뭐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성적이 어떤 트로피 드는 거는 의미가 있죠. 물론 트로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수원이 그 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 어떤 경기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수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위상을 생각했을 때 뭔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재미있고 화끈하고 그런 걸 다 기다리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에 미치기에는 너무 그냥 결과만 있을 뿐이지 과정이 너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이제 그때 이제 코레일 하고 했던 4강전 때 그 심지어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경기 그 당시 취재했을 때였으니까 정말 답답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당시엔 공격적인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이제 과연 이게 같은 거의 영입이라고 할 선수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굵직한 영입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정상빈이 들어왔다고 이게 된다고?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대단히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좀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 일단 시즌 초반에는 사실 수원이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고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를 살려가지고 그냥 마치 무슨 어, 이 활에 쟁여진 화살들처럼 뒤에 쭉 빠져 있다가 한 번 나갈 때 팡 튀어나와서 탁 하고 들어오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수원이 하고 있는 플랜 A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플랜 A는 유효하다고 봐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수비 잘했고 후반전에 계속 역습하면서 추가골 기회를 노렸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두 개 정도 그 김건희 선수 쪽으로 들어갔던 거나 이런 것들 들어갔으면 아마 또 이 울산이 아마 굉장히 고전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콘셉트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지는 요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감독님 박건호 감독님하고 굉장히 팀을 잘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자 일단 제가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패스 타이밍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 팬 친구인 그 가끔 제 그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가 불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래된 수원 팬인데 제가 그 친구랑 경기장에 가서 그냥 그 관중석에서 경기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럴 때는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같이 볼 때 그럴 때 제가 항상 많이 말했던 게 자 수원 터치 몇 번 하나 보자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 선수들이 패스를 옛날에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 안 될 때 그때 보면 패스 템포가 공 잡아놓고 찾아요. 그때서야 찾아요. 그래서 빨리 주면 3번, 늦게 주면 4번, 5번까지 치고 패스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흐름이 늦죠. 물 흐르듯이 빨리 가져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상대편도 막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말했던 게 그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좌우로 흔들어요.
측면으로 가서 윙백까지 갔다가 공격 안 되니까 돌아 나와요. 뒤로 와요. 그래서 다 반대로 가요. 근데 그것도 다 늦잖아요. 3번 4번에 가니까. 반대 가면 또 막혀 있어요. 또 돌아 나와요. 그러다 실수해요. 거기서 한 골 줘요. 그게 인제 수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게 말끔하게 해결된 상황이죠. 일단 울산이 압박 들어올 때 원터치 내지 투터치로 모든 게 나옵니다. 그거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팀 전체가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받을 때 내 공을 잡았어요. 그때 빨리 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예. 이거 바둑을 불러올까요? 이게 울산 같은 팀들은 좀 상대를 잡으러 오는 팀이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동준이 여길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잡아 놓고 찾으면 압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배치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공이 올 때 이동준이 따라와요. 이동준이 따라올 때 간단한 움직임인데 여기서 이만큼만 보여주면 2m만 3m만 움직여주면 패스가 원터치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못할 만한 기술을 가진 프로 선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요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감독의 디테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요게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붙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여기서 압박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달라요. 여기서 와줍니다, 또. 여기 와줘요. 그럼 이제 1루 들어오겠죠? 그럼 얘가 여기 나 이제 주세요, 형. 1루 들어가요. 여기로 잡으러 오면 얘가 다시 이렇게 받으러 왔죠. 여기 리턴. 그러면 이제 여기 좀 편해지면 이때는 좀 끕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잡으러 와요. 그러면 여기가 또 풀이니까 이쪽에 전해주고. 뭐 이런 식의 패스들, 흐름들 살리는 법. 원터치를 살릴 수 있는 선수들이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의 흐름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골 장면이 저는 그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음. 그 장면 보고 '와 수원 정말 공 잘 돌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승범 선수가 옆에 최성근 선수한테 줄 때 그 고승범 선수한테 마크가 있었는데 최성근한테 마크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다 풀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최성근 선수가 그거를 앞쪽으로 공격적으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앞에서 있는 정상빈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일로 움직이죠. 가운데 쪽으로. 하면서 여기 이쪽에 있던 최성근 선수한테 공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여 주고 이 뒤쪽은 김태환이 올라가는. 예, 그래서 여기서 원터치가 또 나가는.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이 디테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팀이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습에서 그러니까 수비에서 역습으로만 나가는 것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역습 압박을 하는 팀한테 대한 대처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상대가 좀 내려섰을 때도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는 느낌? 예. 그 점에서 일단 좀 좋은 평가를 하나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전방 압박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상민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상민이 잘 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상민은 잘 뛰죠. 잘 뛰는데 수원이 오늘도 이제 득점 장면 같은 걸 보시거나 혹은 어떤 때 한 번씩 이따금씩 팀이 주도권을 잡으면 아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예. 우리가 좀 울산에 이 압박 들어오는 거를 피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수비 라인은 센터 라인까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수원의 어떤 대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공격하다 뺏기면 즉각 압박해요. 오늘 김태현 선수가 설령우 선수 많이 괴롭혔죠. 공격하다가. 그게 뭐냐면 이 뒤를 본인들이 내려섰을 때는 뒤를 걱정을 덜 해도 되잖아요. 뒷공간 줄 걱정을. 근데 이게 올라와 있으면은 뒤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 전방 압박해야죠. 파울을 하더라도. 혹은 상대편 아웃을 해서 그냥 측면으로 내보내든 골라인으로 아웃시키든 어찌 됐든 아웃만 시키면 내려와서 수비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인 팀이라고 전방 압박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전술적인 요소들을 잘 섞는 게 중요한데 수원은 최근에 보면 올라올 때 구분이 잘 돼 있고 올라올 땐 쫙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막 2명, 3명한테 맡겨놓는 게 역습할 때 빼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뭐 김태현 올라가서 딱 숫자 맞춰가지고 공격할 만큼 숫자 딱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뒤를 안 줄 방법을 잘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전방 압박하는 거 보면서 이게 순간적으로는 체력을 많이 쓰지만 그 잠깐 1 분, 2분 동안은 그 체력을 많이 쓰지만 그렇게 해 놓고 오면 뒤에 한 2-3 분이 편한 거예요. 내려와서 쪼금 쉬면서 수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장점을 보면서 수원이 플랜 A를 기준으로 딱 두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좀 새로운 요소들을 좀씩 이렇게 뭔가 추가해 가면서 지금 순위가 3 위까지 올라왔구나.
이 멤버가 참 콘셉트에 잘 맞는구나. 제가 항상 많이 드렸던 게 많이 뛰는 축구. 예, 그거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축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실점 장면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퍼질 수 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뛰는 축구는 체력이 떨어지고 나면 뭔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간격도 벌어지고 뭔가 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설령호 선수한테 내준 장면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공격하러 나가다가 잘리고 나서 하니까 80분쯤 되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처가 늦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이 벌어지고 거기서 한 골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근데 한 골 넣고 잘 버텼으니까 틀렸다고는 못하겠고 조금 아쉬웠다. 네, 이렇게까지는 평가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가도록 하겠고요. 주중에는 뭐 경기가 또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좀 시간 있으면은 강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언제 올릴지 모르겠네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구독자가 안 늘고 있습니다. 네, 뭐제 방송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